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녀의 주장은 과연 진실일지 25년 만의 사건을 되짚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어제 연신 초조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교도소 앞을 서성이던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래도 이제 너무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무죄 받고 나와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남자가 기다리던 사람은 그의 친누나 그리고 친부 살해 혐의의 무기수 김신혜 씨였는데요. 그것이 꼭 이렇게 25년, 70년이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서 그 안에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두꺼운 창살 안에서 신혜 씨는 25년 동안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절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대체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간의 시간을 추적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맥박하고 동공을 열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동공도 열어져 있고 맥박도 없고 그래갖고 그냥 사망 환자가 이제. 지난 2000년 3월 전라남도 완도의 한 도로 위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타살 의혹을 품고 수사하던 경찰. 그런데 범인으로 지목된 건 뜻밖에도 사망한 남성의 친딸 김신혜 씨였는데요. 당시 경찰은 그녀가 순순히 범행을 자백했다고 했습니다. 경찰 서류에는 다 우리가 갈아서 매겼다라고 그래 딱 흔들어서 했다라고 진술했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 유도제 30알을 양주에 갈아 넣은 후 간에 좋은 약이라며 권했다는 신혜 씨. 그리고 함께 드라이브를 나와서 정신을 잃은 아버지를 차 밖으로 유기했다는데요. 모든 정황은 신혜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알리바이는 불분명했으며 자백까지 한 상황. 게다가 범행 동기 또한 뚜렷했는데요. 딸을 성추행한 아버지에 분개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낙인자로, 살인자로 낙인 찍혀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신혜 씨.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하는 거는 저를 각별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일 없어요. 그녀의 말이 달라집니다. 자신은 절대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으며 아버지의 성추행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건데요. 그리고 그런 그녀를 유일하게 믿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김신혜 씨의 말을 믿고 김신혜 씨의 무죄를 확신했던 게 아니라 경찰, 검찰 또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그 내용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를 살해할래야 살해할 수 없는 사건이다라고 해서 저는 무죄를 믿었는데 희대의 존속 살해 사건에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사망케 했다는 수면 유도제의 양. 시신에서 검출된 양은 상당히 농축된 고농도였는데요. 30알이 아니고 120알 정도 먹었을 때 이런 농도에 도달되지 않나. 신혜 씨가 아버지에게 먹였다는 수면 유도제 30알은 시신에서 검출된 농도와 맞지 않는 데다가 치사량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게다가 이 같은 진실을 밝혀줄 물증 또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수면 유도제를 탔다던 양주병입니다. 양주 플라스틱 병 같은 경우 그 주위를 다 해봤으나 체조로 다 해봤으나 찾을 수가 없었죠. 신혜 씨가 바다에 던져버렸다고 진술서에 기록된 양주병. 결정적인 증거의 행방이 묘연한 건데요.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전석에서 아버지를 밀어서 떨어뜨렸다는 신혜 씨. 하지만 초등학생 정도로 작은 체구였던 그녀가 힘으로 시신을 차 밖으로 끌어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밀어내면 몸이 이렇게만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몸을 민다고 하면 상체만 떨어지지 발은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앞뒤가 맞지 않는 수사 기록들, 서서히 드러나는 사건의 허점들은 무죄를 주장하는 신혜 씨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데요. 그리고 수감 15년 만인 2015년 그녀의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강압적이었으며 증거 수집 과정 또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정상 참작된 건데요. 억울한 이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또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긴 싸움을 이어가던 신혜 씨. 또다시 10년을 보낸 후인 바로 어제 재심 선고가 이뤄질 법원 앞에서
그녀의 남동생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이날만을 기다렸답니다. 저희 말을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누나가 뭐 아버지를 해칠 이유도 없고요. 친구이자 엄마이자 보호자죠. 늘 저를 챙겼죠. 신예 씨만큼이나 무죄 선고가 간절하다는 남동생.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도우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잘 됩니다. 예, 잘 돼야 돼. 여기 앞으로 뛰어가면 들어간다. 쌓인 세월만큼 무거운 발걸음,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과연 무기수 김신예 씨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25년 만에 판결된 재심, 그 결과는 무죄 선고입니다. 진실이 밝혀진다. 그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장 강한 증거는 진실이었습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 이제 검찰의 대응을 지켜봐야 되고요. 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서 다시 수사를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신예 씨가 무죄로 확정되면 이제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사건. 여기다가 어떻게 세워서 약간 고향에 온 것 같다. 이 사람이 잡아주십시오. 긴 세월을 잘 버텨준 신예 씨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눈물이 나는데 겨우 참았어요. 애썼고 그동안 잘 버텨줘서 고맙고 이제 앞으로 행복해야죠. 그에게 누나이자 친구이자 엄마였다는 신예 씨. 다시 함께할 순간을 얼마나 오래 기다린지 모릅니다. 2025년 1월 6일 희대의 살인자라는 누명을 벗고 석방된 무기수 김신예. 그녀는 아직 세상이 밖이 낯선 듯한데요. 동생은 100마디 말보다 그저 수십 년가 고생한 누나의 등을 가만히 토닥여줍니다. 멀리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오네.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한 지금 이 순간을 우리 그리고 사회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억울함 속에서 25년을 홀려 견뎠을 시간을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제 무죄로 지금 재심에서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까요? 네,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그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임금액의 5배를 1급으로 계산을 해서 그 보역 일수만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신예 씨의 경우 계산을 해보면 약 35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될 예정인데요. 네. 물론 큰 돈입니다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고생한 마음과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김신예 씨의 무죄 판결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판결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2심과 상고심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유명한 약촌 오거리 살인 사건도 생각이 납니다. 오랜 공방 끝에 마찬가지로 결국 무죄를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그런 원칙을 생각나게 합니다.